2부에는 문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좀 다른 현안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전당대회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뭐 오늘 끝날지 뭐 다시 이제 28일 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댓글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어떤 대립 이건 조금 약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지 이 부분 함께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도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 혼란이 생기니까요. 자,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당대회 오후 4시 30분에 발표된다고 하죠? 좀 긴장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와 상관없는 일인가요? 아니요, 긴장이 되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안 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겸허히 또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 좀 극심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화합과 통합으로 장기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수사 지휘권 남용을 포함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어떤 것에 표적을 뒀어야 하느냐 문제를 좀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검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4년 전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 골마서 일부는 터진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자 부부장 검사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조사 지시, 일부에서는 감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감찰이라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지시다 이렇게 이제 대검에서 밝혔는데 어떻든 간에 그 지시에 따라서 김경목 목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참 많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도 그 부부장이라는 직급이 뭐냐면 실무자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이제 그 책임자로서 그 수사를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실무 수사 책임자가 사표를 낸다. 예를 들어 이분이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부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 조사를 하는 거고 수사를 하자 그러면 수사를 하는 거지.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은 본인이 하는 자기한테 주어진 수사 실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사표를 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납득하기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처벌 법조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권익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처벌 법조가 없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사를 하자 말자 그럴 거리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처벌 법조가 없으면 원래 원칙이라고 하면 각하 처분을 해야 됩니다. 각하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팀 관련해서 수사팀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은 조사를 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이 각하될 사안을 그거를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치 않고 특히나 현직 영부인을 그런 처벌 조항이 없는 사건에서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맞지가 않다라는 이미 그 수사진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한 거잖아요.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폭제는 이제 그 도이치 사건의 연장으로서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했으니 그 수사를 한 거 가지고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좀 과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원래 그 관례적인 거나 아니면 그 전에 수사팀이 공언해왔던 그런 어떤 선을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하겠다, 진상조사하겠다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안 하니까 해야 되지 않냐고 했다가 하니까 왜 했냐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글쎄요, 이와 관련한 이 부부장 검사의 그런 그 사표는 그 마음은 충분히 그 실무자로서 이해되는 부분이 10분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게 그만큼 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면 더 정교하게 검찰 수뇌부도 접근을 해야지. 그게 뭐 지금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유원석 총장이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본인의 뭐 정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후배 검사들, 일선 검사들의 힘을 빼놓는 거다. 낙심시키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한 것이 경로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뭐 수사 방식도 앞서도 정치인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 사실 조사 방식도 아니죠. 대면 조사 방식이 아닌 서면 조사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 이게 지금 경로를 해야 될 사안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심지어 서면 조사는 이미 2번 했어요. 예. 이미 2번을 이미 했고 서면 조사를 안 하고 그 대면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하고 그래도 뭐 대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제3의 장소라고 그래서 마치 특혜 시비처럼 몰아가고 있고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마치 특혜인 것처럼 법 앞에 불평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근데 원래 어디에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느냐 장소를 특정하는 규정은 없어요. 장소를 특정하는 규정은 없고 그리고 제3의 장소가 아닌 지금 현직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현직 영부인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항상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게 그런 대통령이나 그 영부인의 그런 책임이고 본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제3의 장소가 아닌 경호가 가능한 대통령 경호급이 가능한 장소에서 받은 거니까 그거는 뭐 내 편한데 내가 좀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와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네. 과거에 이제 전직 영부인 사례를 보면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받았지만 전직 영부인으로서 권양숙 여사는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으면서 대검 중수부에서 받지 않았어요. 예. 자기 집 근처 그 당시 퇴임하고 나서니까 부산지검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거는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경호법이 적용되고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디올백 사건도 봤지만 그때 디올백 관련 그 사건에서 굉장히 좀 비판받았던 포인트가 경호 수칙이 적용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민주당의 정치 공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경호 수칙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그런 면담이었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한 많은 그 영부인께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호수칙이나 경호법의 적용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재형 만날 때는 네. 그런 경호나 그래서 영부인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경호를 고려를 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한 것이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적어도 그 굉장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입으로 마치 어떤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된다는 거는 저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이 그런 어떤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거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자, 사전보고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어떤 것으로 확산이 됐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이 문제에 이게 근원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일절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미 공언을 했어요. 스탠딩 오더를 걸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원복시키지 않는 이상 다시 그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2년 동안 과거에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게 복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보고를 하면 그 지시를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이 그래도 나한테 알렸어야지라는 마음은 속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서운하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그 수사지휘권에 일어난 걸 복원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예, 아니 실제로 원칙을 지켰고요. 예. 실제로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디올백 관련한 그 부분을 조사하면서 그때는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파우치백과 관련한 공작 사건은 그거는 원래 그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위해서 사람을 소환한다 이러면 일반인이더라도 각하될 사건을 가지고 소환하는 게 부적절한데 심지어 현역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가 않다. 보고를 안 한 게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한 거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최근에 그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도 자기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권을 보기를 해달라. 그렇죠. 네.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고받을 권리도 없다. 관여할 수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에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참 이렇게 뭐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변화를 좀 그거조차도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냥 일단 지금 상태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이나 보고받을 권리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예, 그거는 오히려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그 이하 이제 그런 수사를 하는 검사, 일선 검사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경목 부부장 검사, 그 이분도 지금 사표 쓰겠다고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 어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공정한 수사를 위한 영향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근길에 검사 김건희 여사 좀 표현도 좀 이상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렇게 얘기했던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로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는 했었죠. 영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했으니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던가 영부인 여사랑 대통령 부인 뭐 그게 격화시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것도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 수사 원칙을 어겼다고 했는데 정작 수사 원칙을 어긴 것은 도이치모터스는 현행에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검장이 결정을 해서 이건 검찰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건 보고를 안 한 거고 디올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건 자체가 수사를 꼭 해야 될 사안인지 원래는 각하시켜도 되는 사안인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 그냥 온 김에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양측에서 두 가지 수사를 딱 하겠다 이렇게 합의하기보다는 오고 난 후에 이 데올백 문제도 이번 기회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판단이 이원석보다는 원칙적 처리였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예. 원칙에 입각한 처리고 만약에 그 전에 사전 보고를 했다면 그게 원칙을 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의 회복 문제는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걸 일선 수사부서한테 자기가 그 원칙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지금 존재하는 원칙을 지킨 일선 수사 파트를 비판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칙을 어긋나는 비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배우자도 아니고 영부인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뭡니까? 난 그런 단어 쓰는 그 공직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리고 또 무슨 헌법의 가치를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헌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원래 수사는 비공개로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가치를 어떻게 어겼느냐, 그건 또 정확하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만약에 정말 이창수 지검장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원칙은 그렇지만 그래도 사전 보고를 했다. 이게 저는 언론에 유출되지 과연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에 유출되면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그 법 위반 소지가 예. 발생하겠네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이거는 가상적인 판단이긴 가상적인 해요. 판단이죠. 가상적이긴 하지만 예. 지금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비추어 보건대 만약에 사전 보고됐으면 틀림없이 이게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위해서 활용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자체가 본래 야당이 만들어 온 하나의 정치적 공격의 소재이고, 특히나 디올백 사건은 몰카 공작에 의한 하나의 전형적인 특정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것이라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하나의 공격 소재이고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이 사건을 좀 크게 비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무적인 공격이죠. 예, 정치적인 공세, 정무적인 공격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거꾸로 이것도 이제 가상적인 판단이에요. 네. 언제 이야기하면 비판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조사를 받으면 비판을 안 받을까요? 예. 어떻게 조사를 받으면 비판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중앙지검에 나갔다고 쳐요. 네.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포토라인에 안 세웠으면 포토라인에 안 세웠다고 비판받을걸요? 그 포토라인에 세워요? 수갑 안 채웠다고 비판받을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네. 사실은 비판을 하려고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공작으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관련 사건 재판이 이미 끝났고 거기에 보면 손모 씨라는 전주는 결국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그게 뭐 비슷하다고 볼지 안 비슷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그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사를 했는데 이건 이래서 문제다, 저건 저래서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조사하든지 민주당 공격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무적인 걸 결정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려운 일과 더 어려운 일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과 더 나쁜 일 중에 어떤 게 덜 나쁜가, 덜 나빠질 상황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판단이 있는데 이미 이 정치적인 공세, 정무적인 공세, 물론 이제 영부인이 그런 게 아무리 본인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도 빌미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아주 끝까지 후배 파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공격을 지금 민주당이 안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빨리 이슈를 터뜨리고 빨리 이슈를 좀 정리하고 지금의 이슈가 아닌 과거의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제는 조사 안 했다는 걸로 싸우진 않아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로 싸우잖아요. 그럼 이슈가 다시 바뀐 거예요. 네. 예, 그런 거가 정부적으로 어려운 고려 속에서
진행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이고 정치 공세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현석 총장이 만일 이 사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자신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예.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와 같은 원칙으로 수사를 했다면 그리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삼으면 이원석이 사실은 표적을 삼아야 할 대상은 무슨 소리냐. 추미애가 그 총장 수사권 지휘권을 박탈해서 내가 지금 수사 지휘도 못하게 생겼다. 추미애가 문제지. 그래서 민주당 너희 정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묶어놓은 것 때문에 나의 수사 지휘권이 지금도 박탈된 것이다 해서 추미애를 비난하거나 뭐 비공개 관련해서 왜 비공개하냐 공개 소환하지 이렇게 하면 아니 조국이 그거 뭐 수사 내기 어쩌니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표적을 삼아야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검찰 조국이 만들어 놓은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게 하는 그걸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짧은 기간 안에 그거는 해놓고 갔어요. 자기가 그 걸릴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첫 그 혜택을 받았죠. 그 부부가. 그렇죠. 네. 그거를 부인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둘 다 그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당이면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국민의힘에 그리고 여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게 정말 후한 묻히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완석 검찰총장이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왜 해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총장의 그런 원칙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벗어난 게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 말만 들으면 뭐 언론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아니면 심지어 중도 쪽에 계신 분들도 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지금 보세요. 저나 뭐 다른 많은 이제 보수 쪽의 인사들이 법률사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막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영부인께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다행스럽고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이야기를 가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많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촉발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총장이 맞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냥 공정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네. 편을 들 필요는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과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요 관련된 사건 이원석의 어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원석의 빗나간 총알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오히려 좀 부메랑이 돌아와서 유탄을 좀 남기는 검찰총장이 표적을 제대로 삼아서 이번 수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짚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는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치적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